안녕하세요, 리치파카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저와 함께 전역한 정호석 예비역 대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갈마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정호석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옆에 계신 우리 리치파카님과 함께 전역을 한 동기이자 또 새롭게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우가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뵀던 분이라 되게 익숙하기도 한데 오늘의 인터뷰는 조금은 라이트하게 조금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생활을 저와 같은 시기에 전역을 하셨는데 그렇죠. 직전에 연봉이 5천 정도 되시지 않았나요? 네. 누가 더 초과 근무를 많이 했나 정도의 차이고 비슷했겠죠? 비슷했겠죠. 자, 그러면 네. 지금 카페 한 지 몇 개월 차 정도 되셨고 현재 수익은 그때에 비해서 좀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오픈한 지는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두 배 정도의 언저리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정도? 좀 잘 나간다. 이래서 나왔구나 싶은 생각 정도 친다. 수입 얘기 되려나? 정호성님은 군 생활을 몇 년간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군 생활을 ROTC 생활까지 총 치면 10년 가까이 한 것 같고요. 그 직무는 이제 지금 현재 이름은 공보정원이라는 병과가 있어요. 그 공보정원 병과는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 기업의 홍보 마케팅 같은 역할을 군대 안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행사, 공연, 교육 여러 가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사단장님을 모셨던 때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 공보정원 병과 사상 거의 없던 일이기도 한데 너무 운이 좋게도 사단장님을 옆에서 2년 한 반 더 넘게 모신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그때 발탁된 이유가 있나요? 듣기로는 제가 축구를 좀 잘하는 편이었고 그때 당시 사단장님께서 축구를 마니아급으로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저를 택했다라는 썰만 저도 들어봤습니다. 썰만. 제가 사실 옆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도 사단으로 불려가서 같이 축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축구 잘하는 게 굉장히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것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단장님은 항상 근엄하신가요? 그렇죠. 이게 보여지시기는 당연히 너무나 근엄하고 또 가오. 높으신 분이시죠. 사실 진짜 가오로 치면 가오 가이거급이죠. 가오 가이거급. 네, 근데 옆에서 저는 이제 거의 24시간을 보좌를 하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실 때가 좀 있죠. 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네. 또 술을 드시고 나면은 강아지를 또 키우세요. 그래서 강아지들 이렇게 끌어안고 애교를 이렇게 섞이신 우리 초롱이 왔어요. 또 약간 이름이 사랑이 믿음이 이래가지고 우리 사랑이 왔어요. 약간 이런 것도 하셨나요? 옆에서 나도 강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죠. 집에서 많이 혼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도 조금씩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생활 얘기를 좀 반갑다 보니까 잠시 풀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호성님은 도대체 왜 전역을 결심하셨나요? 직업적인 것보다도 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온 부분들이 되게 컸을 텐데 또 대위까지 계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계치가 명확하게 보였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투자한 만큼의 어떤 결실이 이 세상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군인으로서는 한계가 명확하더라고요. 저희 둘이 좀 비슷한 부분인데 저희가 솔직히 군 생활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했죠. 열심히 했는데 공통점이 뭔가 한 만큼 그 성과가 나오긴 하지만 크게 그 틀을 바꿀 수 없는 거기서 맞아요. 오는 조금 맞아요. 괴리감 같은 것들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군에 우리가 육군 소위로 임관했을 때만 생각해도 내가 한번 정말 이 군을 국가를 위해서 맞죠. 군을 위해서 예. 이 한 몸 불태워보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일을 마주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역을 준비했던 방법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당연스럽게도 자격증을 많이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집중해서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본 건 경험이라도 많이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직업적으로 군인이다 보니까 분명한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는 대로 여행을 가고 이제 남은 시간은 책을 좀 많이 읽었죠. 그래서 좀 밖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책 독서를 하면서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여기가 사실 카페인데 저기 보면은 책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저거 다 읽으신 책들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다 읽은 책들이고 또 우리 손님들이 또 본인들이 읽으셨던 책들을 기부도 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책을 서로 나눔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그럼 한 읽은 거 반, 안 읽은 거 반 정도 되는 거의 한 건가요? 80% 읽은 80% 것 같아요. 읽은 예, 제가 갖다 놓은 책들은 다 제가 어. 읽은 책들을 갖다 놓은 거라서. 어쨌든 그럼 우리의 그렇죠. 공통점은 전역하면서 큰 다른 준비보다는 경험과 독서. 그렇죠. 독서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전역 직전에도 이렇게 카페를 좀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나요? 카페를 차리겠다는 생각을 꽤 오래 했어요. 한 1년을 넘게 한 것 같고, 그 이유는 사실 카페라는 공간이 저는 그냥 진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내가 못했던 것들,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거의 가장 최적임 장소가 카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단가가 크지 않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또 활동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카페를 제일 우선적으로 고민해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접점이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군 생활 하셨던 그렇죠, 거랑 그렇죠. 여기 카페랑 그렇죠. 뭐 군에서 커피를 커피는 많이 타보셨겠네요. 커피 카누 많이 탔죠. 카누는 예. 그러네요. 제가. 기가 막히게. 예. 연관성이 있네요. 그러면 연관성 없어요. 연관성이 없고요. 1도 없고요. 아. 예. 카누는 새끼손가락만 있으면 탈 수 있는 게 카누기 때문에. 그러면 군 생활을 했던 것과 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인데 그럼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하신 건가요? 군에 있으면서 뭐 나름대로 주말 시간을 할애해서 좀 많이 카페들을 핫하다는 좀 카페들을 많이 돌아다녀 봤고요. 사실 근데 그걸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게 보는 거랑 또 실제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카페를 알바 해본 경험도 없고 그 믹스 커피를 타본 게 전부기 때문에 클래스 같은 것들을 많이 다녔어요. 어쩔 수 없이 좀 투자를 했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종사에서 일은 못 해보셨지만 간접 네. 경험과 클래스를 통해서 그렇죠. 준비하셨다. 그럼 이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이 카페 창업 준비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한 안 달밖에 됐어요. 준비를 안 하셨나요? 사실 커피를 내리고 만드는 걸 배운 건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진짜 정말요? 무모했죠. 사실. 되게 아까 음료 제가 지난번과 오늘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던데 그게 짧은 시간에 완성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배우는 것 자체는 짧게 배웠어도 근데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던 것도 있고 실제로 또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게 더 많고 더 빠르거든요. 부사관, 용사, 전우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카페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카페를 차린다고 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상권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근데 사실 5천만 원이 제일 최소예요. 왜냐면 저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크게 비용을 쓰지 않았고 거의 다 제가 수작업으로 손수하거나 아니면 진짜 손님들하고 이렇게 어떤 추억 공간으로 만든 게 전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1억 정도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되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렇게 네, 말씀을 왜냐면 해주시는 보증금, 게 권리금 같은 게 또 있으니까. 좋아요.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냥 해봐라 하는 메시지보다 차라리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그렇죠.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명확하지 않다면은 실패를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번역하고 나와서 준비하는 것이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렇죠. 솔직히 쉽진 않다. 저도 그건 공감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싫다라고 일단 나가자 이런 생각보다는 좀 신중히 준비하고 네. 계획해서 나오는 편이 좋겠네요. 꼭 하고 싶은 말은 그렇다고 해서 머뭇거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고 싶다 하면 나오면 돼요. 근데 나와서 본인이 뭘 할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그렇죠. 굳이 뭐 못 나올 건 없어요. 군 전역 예비자들, 네. 후발주자분들께 좀 이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다. 그런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좀 말을 길게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길게 하면 우리 다 꼰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꼰대예요. 군대 나와서 꼰대가 더 됐어요. 근데 한마디로 저는 딱 하자면 그냥 저는 저스트 두잇이에요. 우리 리치파카님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주변에서 다들 뭐 무슨 발목을 그렇게들 잡아요. 나가서 뭘 할 거냐, 너 뭐 준비했냐, 자격증 있냐, 돈 많냐, 부동산 성공했구나, 비트코인 성공했다, 뭐 많은데 저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 진짜 맨손으로 나왔고 아까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부딪히지 말라고 했지만 그 부딪힐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준비 과정은 명확하게 어떤 로드맵을 그려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 후배들 또는 뭐 동료들 또 선배들까지도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못 나와요. 못 나오는 이유? 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신청하고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쉽지 않거든요. 군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너무 현실적인 얘기지만 안정적인 수입이죠. 그리고 의식주가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저스트 두잇입니다. 왜냐면 절대 부딪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 본인이 마음이 있으면 하물며 진짜 저는 그렇게라도 얘기하거든요. 살 1kg 빼는 거, 2kg 빼는 거라도 도전해보고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부터 하라 이거죠. 본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메시지 너무 좋다. 우리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좀 힘낼 수 있도록 좀 응원의 메시지로 한번 화이팅 한번 뭐 해볼까요? 그렇죠, 좋죠. 좀 너무 군대스럽나요? 군대 원래 이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것도 너무 싫은데.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하여튼 이거 하고 있는 거. 예, 이게 머리 왜 안 길어요, 근데. 머리 많이 길잖아요. 머리 엄청 짧으신데 많이 기른 겁니다. 이렇게 근데 또 지금 너무 길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짧은 머리만 8년을 하는 이게 거예요. 대위에서 전역한 게 또 달라요. 중위 전역한 친구들하고 또 대위까지 하고 전역한 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도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